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전문가 김은배 반장님 모셨습니다. 반장님, 강력!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가수 샤이니의 키입니다.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 샤이니 키가 입장을 냈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뒤늦은 사과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샤이니 키 소속사죠. 지인 추천받아 이모 씨 근무병원 방문했다.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 집에서 몇 차례 진료받았다. 문제될 거라 생각 못했다. 결국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겁니다. 활동 중단도 선언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고 당황해 입장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이 시점이요, 근데 반장님. 키가 해외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 열흘 넘게 의혹이 지속됐는데 침묵해오다 낸 사과거든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입장이 늦었다라고 했는데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사과한 거 아니냐. 일단은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이모 씨라는 분이 자기의 SNS에 키가 키우던 반려견을 언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걸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키가 연계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솔로 투어를 미국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대응이 늦었다 하는데 아무래도 저런 사건이 터지면은 그 SMS도 대응책을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대응을 한 다음에 아마 발표를 했는데 늦게나마 시원하게 시인했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처음에 제가 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의사로 만났다. 의사인 줄 알았다. 골자는 그겁니다. 의사로 알았고 그분한테 치료를 받았고 의사기 때문에 집에서도 몇 번 치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의사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황당하다. 내가 무책임했다. 무식하다. 사과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오는 프레임을 하차한다. 요거는 대응이 좀 차라리 박땡땡보다는 대응이 좀 빨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나래보단 낫다. 낫죠. 단지 이제 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저거 알았을 거 아니냐. 처음부터 가짜 의사인지 알았었는데 침묵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발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시원하게 그냥 진료받았다. 잘못했다. 단지 지인을 통해서 의사인 줄 알았다는 지인이 누군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건 아니냐. 박나래 씨와 샤이니 키 모두 다 끝까지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장님, 어느 의사가 집에 와서 링거를 놔줍니까? 그리고 요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 박나래 씨도 처음에 의사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매니저 측이 폭로한 문자들을 보면 야, 이거 한국에 알려주면 안 돼?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정황도 뒤늦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샤이니 키 씨의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주장을 믿기는 힘들지만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의사 아닌 줄 알았다고 말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수사할 때 마찬가지로 주사 이모들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인 척하면서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해서 그 의료인은 처벌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사실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몰랐습니다 하면 넘어가셨거든요. 아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일반인이 보기 때는 저걸 진짜로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본인들이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왜 또 그리고 그 주사 이모가 자기 그 의사 가운을 입은 거를 올리기도 했고 그 몽골에 있는 포강대 의사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걸 맞춰가지고 몰랐다고 하는데 조금 그 일반인이라든지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찰이 샤이니 키 씨나 박나래 씨가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 이 여부 수사합니까? 이 여부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법이 있었으면 처벌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의지로도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사는 당연히 할 겁니다. 한다? 예, 그래서 사실상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알 수는 있지만 저게 방조의 혐의가 깊다든지 네네.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형사들이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주사 맞은 사람들을 처벌을 놨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구태여 자격 없는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맞았다고 한다면 네.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아하. 거기에 특수한 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마약 관련해서도 들여다 볼 거로 저는 생각하고 그게 더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만약에 마약성 물질을 썼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마약사범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주사 이모가 사실은 연예계에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거를 핸드폰이라든지 계좌를 추적하게 되면은 좀 더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 다른 연예인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리한 의혹 제기입니다. 예기한 의혹 제기입니다. 네, 의혹 제기입니다.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도 피고발이 됐어요. 당시 남자친구 A 씨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주민번호 등을 개인정보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 도둑 들었을 때 그때죠, 이 시점이. 그렇습니다. 4월경에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당시에 그 남자친구라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전 매니저 2명하고 스타일리스트 1명, 3명이죠. 3명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근로계약서만 써야 되는데 아마 그 개인 정보를 경찰에 혹시 이 사람들도 조사에 주세요 하면서 넘겼다는데 그 개인정보 넘길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 외의 사용이니까. 그런데 예. 당시에 동의를 안 받았다라고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한 것이죠. 저렇게 개인정보를 무차별하게 줬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고 한다면 박나래 씨의 남자친구도 입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